대한민국은 공실천국이라. 여기도 비어있네. 제가 제목을 쓰면서도요,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그래프 하나 보시겠습니다. 4대 은행의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입니다. 줄었습니다. 2024년 3분기 190조 9천억 원이요, 2025년 1분기 188조 3천억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 사이에 1.4% 2조 6천억 원이 줄었어요. 이거요, 우리 경험하지 못한 숫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경제는요, 우상향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부채도 같이 성장을 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부동산은요, 경제의 큰 한 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자체도. 그런데 대출이 줄었어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줄은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2015년 3분기 통계 집계 후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대 은행이 왜 부동산 임대업의 대출을 줄일까요?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줄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통계가 있습니다. 수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공실이 천국입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주요 상권 공실률을 보면 가로수길은 39.4%입니다. 거의 유령 상권이에요. 2개 중에 1개는 비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게다가 강남도요 20%나 됩니다. 강남도. 청담은 17.4%나 되고요. 예, 홍대도 말입니다, 14.4%예요. 한남 이태원이 11.5%고요. 명동은 6.8%. 그야말로 상가 공실이 굉장히 크죠. 상가 공실이 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가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거 중단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보면, 야, 상가 공실률이 저렇게 되는데 대출해 줘도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왜 대출해 줘도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게 말입니다, 상가에 대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상가 상황을 보니까 경매로까지 넘어갔습니다.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상가 경매 현황을 보면요, 2024년이에요. 낙찰률이 16.8%입니다. 경매는 굉장히 많아요. 2736건입니다. 2023년 대비해서 78.8%가 늘어난 숫자고요. 2023년은 1530건이었잖아요. 여기에 1206건이 늘어서 2736건이. 그런데 낙찰률이 16.8%. 10억짜리, 예, 10억짜리 상가가 쉽게 말하면 1억 6,800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뭐 최하까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낙찰률이라는 것은, 예, 한번 낙찰이 유찰될 때마다 20%씩 까지잖아요. 20%씩. 20%씩 계속 까지는데 마지막 낙찰률이 16.8%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개를 말입니다, 예, 경매에 올라가면 그중에 경매가 되는 건 1.6개밖에 안 된다. 1.68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출해 주고 싶지 않죠. 대출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더 충격적인 게 또 있습니다. 이게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량을 보면 2020년 4분기, 매년 4분기 기준입니다. 2148건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2024년을 보세요. 예, 매년 4분기를 봤을 때 672건이에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떨어졌죠. 장난 아니게 떨어졌죠. 예, 1300건이 떨어졌으니까. 거래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무실 자체가. 게다가 취직산업센터는 수도권에 가면 절비하게 있는데 공실이 천재예요. 공실이. 심지어 서울에 올라와도 공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야, 이거 뭐야, 상업용 부동산이 다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예, 심각하다. 그러니 은행 입장에서는 오피스, 사무실을 대상으로 대출을 내주는 것을 꺼리는 거고, 예, 식당을 대상으로 대출을 내주는 것도 꺼리는 거예요. 특히 말입니다. 이게 예, 투자를 위해서 사놓는 거 있잖아요. 투자를 위해 사놓는 거. 내가 입주해서 장사를 하지 않거나 내가 입주해서 사무실을 쓰지 않으면 더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더 대출이. 그만큼 말입니다. 예, 대출은 많이 줄어서 지금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지금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여러분, 최근에는 상가나 예, 이 오피스에 투자한 거 있잖아요. 이거 대출 회수를 들어섰다고 해요. 대출 회수. 아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를 안 들여서고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 4분기까지 보면 4분기에 1123조 9천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게 이 분기마다가 성장하는 증감액을 보면 2024년 3분기에 19조 4천억 원, 4분기에 11조 7천억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가계대출은 이만큼 안 늘어나잖아요. 가계대출은 적당히 늘어나 적당히 그죠. 그렇게 심각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2024년을 보면 1807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나는데 가계대출은 그만큼 줄였다. 이 말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 예, 지금 상가나 오피스에 대한 예, 대출은 확실하게 줄인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경제가 진짜 심각해져 가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상가가 잘 돌아가야 돼요. 예, 온라인이 중심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상가가 이 정도까지 대출을 안 해주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나빠진다고 예측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피스 거래가 굉장히 되지만 않는다는 것, 이것도요, 제가 보기에는요, 사무실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예,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상가에 대한 어떤 대출이 줄어들었다는 건 여러분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예, 지금 지표로 보는 우리 경제는 진짜 장난 아니죠. 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상 처음 일어나는 일들이.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 굉장히 크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 현장 경제가 살아나야지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많아야지 경제가 좋아집니다. 창업이 많아진다는 거. 그런데 지금 예, 경매에 보더라도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매 낙찰률은 굉장히 떨어진 상태고요. 오피스에 대한 거래량도 굉장히 떨어진 상태. 이것은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징표가 되니까 항상 참고를 하시고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6월 3일입니다. 어떤 식으로 가더라도 이제 대통령이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예, 불안감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가 조금 나아질 것 같기는 해요. 또 돈도 많이 푼다고 하잖아요. 추경도
12조 5천억 푼다고 했다가 지금 15조 푼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양새가 보이니까 우리가 조금 기대는 하되, 그러나 장기적으로 돈을 풀어서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돈을 풀었는데 소비가 진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국가 부채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정관진 TV를 보시면 제가 브리핑 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